지금 영국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30년 경력의 수석 사진 기자가 한국에서 충격적인 장면 앞에 멈춰 섰습니다. 히말라야와 알프스를 찍어온 세계 최고 권위의 눈이 설악산에서 셔터를 누르지 못한 순간이었는데요. 단풍이 고작 14일 뿐인 산에 첫눈이 90초 동안 겹쳐 내려오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작고 평범하다고 여겨졌던 한국의 산 세계 최고 자연 앞에서는 늘 약자로 취급받던 그 땅이었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기적이 우연이 아니라 새벽 5시부터 산을 지켜온 사람들과 시스템이 만든 결과였다는 점입니다. 세계 최고 사진가는 왜 카메라보다 먼저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 90초의 진실이 지금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든 콜린스입니다. 영국 런던 출신, 올해 57세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수석 사진 기자로 27년을 일했죠. 히말라야 8000m 베이스 캠프에서 47일을 버텼고 알프스 몽블랑 정상에서 영하 32도의 일출을 23장의 필름에 담았습니다. 제 렌즈를 거친 산은 43개국 127개 봉우리였어요. 2019년 안나푸르나 특집으로 월드프레스 포토 자연부문 대상을 받았고 2021년엔 파타고니아 빙하 시리즈가 타임지 올해의 사진 10선에 들었죠. 세계 3대 사진상을 모두 휩쓴 사람은 전 세계에 단 7명 뿐입니다. 저는 그중 하나였어요. 그런 제게 설악산 촬영 제안이 들어왔을 때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한국이요? 산 높이가 1708m라고요? 전화기 너머 편집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시아 단풍 특집이야. 3일이면 충분해. 자네 스케줄에 낀 김에 들르는 거지 뭐. 히말라야보다 4000m나 낮았습니다. 유럽 알프스의 절반도 안 됐죠. 제 커리어에서 설악산은 그저 아시아 루트 중 하나였을 뿐이었어요. 공항 입국장을 나서며 저는 이미 다음 촬영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파타고니아 피츠로이. 거기가 진짜였으니까요. 콜린스님 반갑습니다. 서윤아라는 이름의 국립공원 담당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34세, 단정한 인상이었죠.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일정표를 보여줬어요. 3일간 단풍 촬영 루트입니다. 오색, 대청봉, 울산바위 순서로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도 제대로 끄덕이지 않았어요. 히말라야에서 47일 버틴 사람에게 3일 일정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차 안에서 그녀가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산 처음이세요? 네. 솔직히 말해 이 산이 표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순간 차 안 공기가 조금 굳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봤죠. 저는 카메라 가방을 열어 렌즈를 확인했습니다. 24-70 표준 줌 하나면 충분했어요. 망원은 아예 꺼내지도 않았죠. 어차피 작은 산이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이 산이 제게 무엇을 보여줄지를요. 다음날 아침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실에 노스필름 팀이 들이닥쳤습니다. 대표 마크 스톤은 명함도 건네지 않고 바로 요구사항을 펼쳤어요. 헬기 2대, 드론 12대, 크레인 카메라 3세트. 48시간 안에 전부 투입합니다. 서윤아가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저었죠. 국립공원법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우린 글로벌 제작사입니다. 히말라야도 찍었어요. 마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만 봤어요. 사실 그의 방식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저도 비슷하게 해왔으니까요. 히말라야는 네팔 정부가 허가했죠. 여긴 한국입니다. 서윤아는 태블릿을 켜서 화면을 돌렸습니다. 국립공원 자연보전법 제23조, 야생생물보호법 제8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헬기 소음은 95dB 이상, 여긴 주간 70dB 제한구역입니다. 마크가 비웃었어요. 법조항 외우면 자연이 보호됩니까? 우린 돈을 쓰러 온 겁니다. 이 산은 세트장이 아닙니다. 한국에선 그렇게 못합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마크의 태도가 마치 거울처럼 느껴졌죠. 27년간 저도 저렇게 산을 대했으니까요. 마크는 계약서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3일 안에 답 안 주면 다른 나라 갑니다. 일본이든 중국이든. 서윤아는 계약서를 접어 돌려줬어요. 그러세요. 한국산은 급하게 찍는 곳이 아닙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죠. 설악산 능선이 보였어요. 1708m. 여전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장면은 달랐어요. 외국 자본이 막혔습니다. 법조항으로 원칙으로 단호하게요. 콜린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윤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저도 저렇게 해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아요. 그래서 콜린스님께만 허가를 드린 겁니다. 산을 이해하는 분이니까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
저는 27년간 산을 정복 대상으로만 봤는걸요. 카메라 가방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새벽 4시 30분 호텔 로비에서 서유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출 촬영 가시죠. 단풍이 절정이에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히말라야에선 새벽 3시 출발도 했었죠. 4시 30분은 늦은 편이었습니다. 차가 오색 주차장에 도착한 건 5시 정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멈췄습니다. 주차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빈자리가 단 한 곳도 없었죠. 입구 매표소 앞엔 이미 줄이 300명은 넘어 보였어요. 이게 뭡니까? 평일 새벽 일출 등산객들이요. 서유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다시 봤어요. 500. 일출까지 아직 1시간 20분이나 남았는데요. 등산복 입은 70대 노인이 스틱을 짚고 지나갔습니다. 40대 부부가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갔죠. 20대 청년은 혼자 이어폰을 끼고 묵묵히 올라갔어요. 매일 이렇습니까? 주말엔 새벽 4시부터 줄 섭니다. 오늘은 평일이라 좀 덜한 편이에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렌즈를 들 수가 없었어요. 히말라야 베이스 캠프는 47일간 단 83명이 올랐습니다. 몽블랑 정상은 성수기에도 하루 200명이 한계였죠. 그런데 이 산은 평일 새벽 5시에 이미 300명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옆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카메라 메고 그냥 서 있으면 어떡해. 빨리 올라가야지.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제 주변을 스쳐가는 사람들은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출근하듯 밥 먹듯 자연스럽게 산을 올랐죠. 이건 관광이 아니라 국민 생활이군요. 서유나가 배낭을 메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아시네요. 한국에선 산이 일상입니다. 저는 카메라 가방을 다시 확인했어요. 24-70만 가져온 게 후회됐습니다. 망원 렌즈를 챙겨올 걸 그랬죠. 아니, 렌즈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준비한 건 작은 산이었는데 지금 제 앞엔 거대한 문화가 서 있었습니다. 등산로 입구 전광판에 숫자가 떴어요. 금일 입산 인원 1247명 512 기준. 저는 침묵했습니다. 27년 커리어가 흔들리고 있었죠. 대청봉 정상까지 3.2km 남은 지점 서유나가 멈춰섰습니다. 기상 변수가 생겼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빨간색 경보가 떴어요. 기온 영하 6도, 시야 20m, 구름 고도 1200m로 급강하 중이었죠. 48시간 내 첫눈 확률 78%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회색 구름이 능선을 덮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졌죠. 첫눈이요? 지금 10월 중순인데요. 설악산은 한국에서 가장 먼저 눈이 옵니다. 평년 기준 10월 18일. 오늘이 16일이에요. 서유나가 기상 데이터를 넘겼습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4년 통계였죠. 첫눈 평균일 10월 18일,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일. 그럼 단풍은요? 단풍 절정은 14일밖에 안 갑니다. 내일 모레면 끝나요. 저는 계산을 시작했어요. 단풍 14일, 첫눈 확률 78%, 시야 20m, 촬영 가능 시간 48시간. 실패 확률이 90%를 넘었습니다. 히말라야에선 날씨 창이 일주일씩 열렸어요. 알프스는 3일은 버텨줬죠. 그런데 이 산은 48시간, 아니 실질적으론 24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이 조건에서 찍히면 그건 기적입니다. 서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 사진가들도 5년, 10년 기다립니다. 단풍과 첫눈이 동시에 잡히는 건 1년에 단 하루뿐이거든요.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무게가 5kg인데 갑자기 50kg처럼 느껴졌죠. 왜 미리 말 안 하셨습니까? 말했으면 오셨을까요? 그녀의 눈빛이 차분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안 왔을 겁니다. 확률 10% 촬영에 27년 커리어를 걸 리 없었죠. 바람이 더 세졌습니다. 기온계가 영하 7도를 가리켰어요. 구름이 능선을 완전히 삼켰죠. 내일 새벽 5시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때 안 되면 끝이에요. 서유나가 배낭을 메며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다시 봤어요. 회색 구름 너머에서 무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7년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압박감이었죠. 자연이 저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새벽 5시 22분 대청봉 정상 200m 아래 능선이었습니다. 구름이 걷히기 시작했어요. 시야가 50m, 100m, 500m로 열렸죠. 그리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붉은 세상이 펼쳐졌어요. 단풍나무 수천 그루가 능선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으며 붉은색이 타올랐죠. 주황, 진홍, 자주빛이 층층이 겹쳐졌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셔터를 누르려는 순간이었죠. 서윤아가 제 팔을 잡았어요. 기다리세요. 뭘 기다립니까? 지금 완벽한데요? 아직 아닙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회색 구름 한 덩어리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기온계가 영하 8도를 찍었습니다. 바람이 멈췄죠. 공기가 정지했어요. 그리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눈송이가 붉은 단풍잎 위에 내려앉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하얀 눈이 붉은 단풍 위로 쏟아졌습니다. 가을과 겨울이 한 프레임에 들어왔어요. 저는 셔터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은 게 아니었어요. 이 장면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카메라를 들 수가 없었죠. 90초입니다. 서윤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장면은 90초밖에 안 갑니다. 눈이 많아지면 단풍이 안 보이고 적으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제야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뷰파인더를 들여다봤죠. 붉은 단풍 위로 하얀 눈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두 계절이 90초 동안만 공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한 장, 두 장, 12장. 27년간 렌즈로 본 어떤 장면보다 완벽했어요. 히말라야의 웅장함도 알프스의 장엄함도 이 앞에선 의미가 없었습니다. 눈이 멈췄습니다. 정확히 90초였죠. 저는 카메라를 내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자연이 한국에게만 허락한 장면입니다. 서윤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1년에 단 하루 90초. 그것도 운이 따라야 볼 수 있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27년 커리어가 한순간에 재정이 되고 있었어요. 세계 최고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산 앞에 선 한 명의 목격자였죠. 하산길 서윤아가 다른 루트를 제안했습니다. 백담사 쪽으로 내려가시겠어요? 30분 더 걸리지만 볼만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오전 9시 백담사 경내에 들어섰습니다. 천년된 절이었죠. 마당에 스님 한 분이 낙엽을 쓸고 계셨어요.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사진 찍으러 오셨습니까? 스님이 빗자루를 세우며 물었어요. 70대쯤 되어 보였죠. 네, 설악산 단풍을 찍었습니다. 좋은 사진 나왔겠네요. 오늘 날씨가 딱 맞았으니. 스님은 빗자루를 다시 들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어요. 스님 여쭤봐도 될까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산을 자주 옵니까? 스님이 빗자루를 멈췄습니다. 잠시 생각하시더니 마당 한쪽을 가리켰죠. 저기 보이는 단풍나무 350년 됐습니다. 임진왜란 끝나고 심은 거예요. 전쟁 직후에 나무를 심었다고요? 그래요. 사람들이 산에 와서 위로받게요. 산은 한국 사람에게 병원이고 교회거든요. 저는 그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350년. 14번의 전쟁, 3번의 기근,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견뎌낸 나무였죠. 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산이 사람을 지킨 겁니다. 스님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저는 5분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7년간 저는 산을 정복 대상으로 봤어요. 렌즈에 담을 배경으로만 여겼죠.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에게 산은 생존이었습니다. 위로였고 희망이었어요. 새벽 5시에 300명이 줄 서는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외국 자본을 막아낸 이유도 90초를 10년 기다리는 이유도요. 그래서 이 나라는 버텼군요. 서윤아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산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카메라 가방을 열었어요. 방금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죠. 붉은 단풍 위에 하얀 눈. 두 계절이 만난 90초. 그 안에 350년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셔터를 더 누르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했거든요. 스님이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세계 최고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의 산 앞에 온 학생이었어요. 런던 본사로 돌아온 건 5일 뒤였습니다. 편집장이 회의실 문을 열며 물었어요. 설악산 어땠나? 괜찮은 컷 나왔어?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설악산에서 찍은 사진이 2347장이었죠. 하나씩 넘겼어요. 단풍 클로즈업, 능선 파노라마, 등산객 실루엣. 모두 훌륭한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3첫 번째 파일에서 멈췄어요. 붉은 단풍 위로 하얀 눈이 내려앉는 순간. 90초의 기적이었죠. 이거 하나면 됩니다. 하나? 자네가? 보통 20장은 후보로 올리잖아. 편집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찍으면 망칩니다. 이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사진을 확대했어요. 붉은 단풍잎 위에 눈송이가 정확히 7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배경엔 회색 구름과 새벽 햇살이 교차했죠. 1년에 단 하루 90초만 존재하는 장면입니다. 한국에선 이걸 10년씩 기다립니다.
편집장이 의자를 당겼어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자네 27년 커리어 중 최고작이군. 아닙니다.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자네 이름으로 나가는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 하늘은 회색이었어요. 이 사진은 한국이 찍었습니다. 350년을 기다린 나라가 새벽 5시에 산을 오르는 국민이 외국 자본을 막아낸 시스템이 찍은 거예요. 저는 그저 셔터를 눌렀을 뿐입니다. 편집장이 한참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전화기를 들었죠. 디자인팀 다음 달 표지 확정됐어. 설악산 단 1컷으로 간다.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자네 변했군. 좋은 쪽으로.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2347장 중 2346장은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단 한 장. 90초의 기적. 그것만 있으면 충분했죠. 이 사진 제목은 뭘로 할까?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한국이 기다린 90초로 하겠습니다.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가방을 챙기며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 창밖으로 런던 거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붉은 단풍과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11월호가 전 세계에 배포된 건 10월 28일이었습니다. 표지는 단 한 장이었어요. 붉은 단풍 위로 하얀 눈이 내려앉는 설악산. 제목은 한국이 기다린 90초였죠. 첫 주 SNS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둘째 주 500만을 넘었어요. BBC, CNN, 로이터가 연달아 특집 기사를 냈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57년 역사상 단일 컷 표지는 단 7번뿐. 설악산이 그 7번째다. 30일 만에 조회수 500만을 찍었습니다. 제 이메일함이 터졌어요. 세계 각국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죠. 저는 그중 단 하나만 수락했습니다. 한국 방송사였어요. 서울 스튜디오 생방송 5분 전이었습니다. 앵커가 질문지를 확인하며 물었어요. 콜린스님, 히말라야와 설악산을 비교해달라는 질문 나가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히말라야는 높이로 압도하지만 설악산은 시간으로 압도하니까요. 350년을 기다린 나무, 10년을 기다린 90초. 그건 높이로 잴 수 없습니다. 생방송이 시작됐어요. 앵커가 첫 질문을 던졌죠. 설악산 촬영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주차장에 이미 300명이 줄 서 있던 순간입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은 산의 나라가 아니라 산을 지켜낸 나라라고.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앵커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그리고 백담사에서 한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산이 사람을 지킨다고. 27년 커리어 중 가장 강렬한 한 문장이었어요. 방송이 끝났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오는데 서윤아가 문자를 보냈어요. 콜린스님 감사합니다. 한국의 산을 이해해 주셔서.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무릎 꿇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저 너머 어딘가에 설악산이 있었죠. 무릎을 꿇은 건 항복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그날 밤 그 인터뷰는 전 세계 37개국 언론에 인용됐습니다. 저는 호텔 창가에 앉아 설악산 사진을 다시 봤어요. 붉은 단풍, 하얀 눈, 90초의 기적. 27년 커리어가 이 한 장으로 완성됐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가 아니었어요. 한국 앞에 선 한 명의 학생으로서요.